청계천 주변에 일제강점기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소녀는 드디어 그렇게 동경에 맞지 않던 서울로 올라오고야 말았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애초에 얘기했어. 말 새끼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새끼는 서울로 보내야 돼 라고. 청량리에 들어서서 질펀한 거리를 내달리는 승합 자동차의 창 너머로 소년이 우선 본 것은 전차라는 물건이었다.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죠. 시골 가평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 그야 전차 한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도 그는 지금 곧 저 전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감격을 일일이 아랑곳하지 않고 동관 앞 자동차부에서 차에 내리자 그대로 그를 이끌어 종로로 향합니다. 월급 많이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일만 시켜주세요 하고 어떤 구멍가게 같은 데다 맡길 거거든. 그리고 아빠는 당장 오늘 내려가야 돼. 소녀는 행길 한복판을 거의 쉴 새 없이 달리는 전차에 가서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짙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떨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이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리 전차 안 타요? 예, 바로 저긴데 전차 뭐라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보면 어떻냐고. 소녀는 저기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게만 마음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 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온 그의 어린 눈과 귀는 어지럽게 바빴다. 현대소설 읽으면 적당히 앞부분 읽어놓고 시점 빨리 찾아놔야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차도 전차인데 자동차, 자전거가 뭘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냐. 어디서 장이 선 듯 싶지도 않은데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아? 1층, 2층, 3층 어디가 있냐? 사람이 이렇게 들끓게 넘쳐? 웬 집들이 이렇게 높고 그 위에 간판들이 엄청 많아. 서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지.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하게 불려온 소년으로는 어느 틈엔가 그렇지. 지풀에 딱 벌려진 채 입을 어쩔 수 없이 너무 놀랬지. 마분지 조각으로 고가를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이 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의 모양에서도 길거리에서의 전단지 나눠주던 이 역사가 1, 20년 된 역사가 아니야. 이때부터 이미 사람들 전단지 돌리고 있었어. 하근찬 순환이대라는 글 쓴 아저씨가 쓴 흰 종이 수염이라는 소설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팔이 잘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그 장 앞에서 이렇게 패널을 들고 이렇게 광대옷 입고 그거 하는 거 보는 거 있었거든요. 그의 눈은 쉽게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놈들이 앞장을 서서 몽당 수염 난 애가 신나게 보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들떴다. 일단 시끄럽고 요란하니까 신기한 거지, 서울 모습이. 몇 번인가 아버지의 모양을 군중 속에서 잃어버릴 뻔하다가 찾아내고 한 소녀는 종로 내거리 굉대한 큰 건물 앞에 이르러 마침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엄청 큰 건물이 있었어. 여기 무슨 집이에요, 아버지? 화신상이라는 데야. 화신상요? 아무나 들어가도 돼요? 그럼 아무나 들어가지. 화신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이야.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래서 이 당시 시골 사람들 개해서 돈 모아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전차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리고 가는 그런 모임이 소풍처럼 오는 게 있었었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아버지 내려가고 이제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일하고 있는 아저씨가 심부름을 시켜. 너 심부름 가니?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서 그저 앉아있는 아까 그 아이가 말을 또 걸어온다. 무슨 심부름? 담배. 하니까 마음씨 착한 아인 듯 싶어서 저기 배달이 가게에서 판다. 일러주는 그 말이 이 경우에 창수에게는 퍽 고마웠다. 일단 주인 아저씨가 돈 주면서 담배 사오라고 해놨는데 어디서 파는지 잘 몰랐거든. 일단 나왔는데 평소에 얼굴 알고 있던 애가 길을 가르쳐줬어. 고맙지.
창수는 한달음에 다리 모퉁이 반찬 가게로 뛰어갔다. 담배 한 갑 주세요. 마코요. 아니 저 피존요. 조금 비싼 담배고 싸구려 담배야. 아버지는 늘 마코만 태우신다. 잠깐만. 아, 그렇지. 요게 싼 거고 피존이 비싼 거지. 이렇게. 늘 마코만 태우신다. 구장 영감도 피존을 태우는 것을 못 보았다. 주인 영감은 진짜 부장가 보다. 창수는 썩 지전 종이돈을 내놓는다. 주인 영감이 1원 지폐를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심부름시킨 아저씨. 따로 잔돈이 있었으면서도 이런 간단한 계산이라도 할 줄 앤가 아닌가 시험해보려는 그런 마음에서 큰 돈 줬을지도 모른다. 지금 담배값 얼마니?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섣부르게 대답하면 안 되지. 1200원이요, 그래. 암튼 1200원 지금 얼마인지 진짜 모르겠네. 한 5,000원 하나? 5,200원 줘도 돼. 근데 일부러 10,000원짜리를 준 거지. 거스름돈 보려고. 창수는 그러나 그러한 것에 서투르지 않다. 저 산수 엄청 잘하거든요. 마침내 그는 한 갑의 담배와 9개의 백동전, 그러니까 얼마? 그치, 900원이라고 합시다. 주인 영감 책상 머리에 딱딱 갖다 놓고 제 딴에는 무슨 큰일이나 치른 듯이 가만히 한숨조차 토하는 것이었으나 그리고 또 뛰어왔어? 착해. 제 딴에는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돈을 세어보고 난 주인이 뜻밖에도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가장 못마땅한 듯이 얼굴을 면고롭게 쳐다보며 야, 너 얼마 거슬러 온 거야? 한마디에 그만 창수의 얼굴이 어처구니 없이 붉어지고 동전 10원짜리 9개니까 90전이죠. 왜? 변변하지 못하게 말소리조차 더듬는 것을 제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 이게 90전이야? 거의 음성조차 높여가지고 눈에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머, 동전이 9개는 9개인데 세상에 그 중에 하나는 거의 10전짜리만이나 해도 틀림없이 5전짜리 백동전이 분명했다. 동전 개수 9개만 받아온 건데 실제로는 850원 받아온 거야. 창수는 얼굴이 무섭게까지 새빨개지고 부끄러운 거지. 내가 실수를 했나 보다 생각하죠. 대체 이게 어찌해야 좋을지 도무지 어무림이 서지 않았다. 이제까지 시골에 있어서도 그는 이러한 경우를 당해본 일이 없었다. 더구나 이곳은 누구나 하나 아는 사람 가지지 못한 서울 한복판 아니냐. 소녀는 금방 울 것과 같은 마음으로 5전짜리 백통전 내려다보며 얼마 동안 바보같이 서 있었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좋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만 알아대면 당장 살 것 같았는데 옆에서 장부 뒤적거리고 있었던 직원 홍서방이 에이, 가게 원래 그 가게 한번 갔다 와. 일러주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네, 살아난 것 같아서 숨쉬고 나가서 가게로 갔는데 부질없는 짓이었었지. 창수가 자신없이 그것도 더듬더듬 반찬가게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저 아까 900원 줘야 되는데 850원 주셨는데요. 그랬더니 반찬가게 주인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눈을 부라리면서 한마디만 했을 뿐 무엇을 사러 나온 칠성아법을 보면서 내가 이 장사를 14년을 했는데 이제까지 동전 하나 틀려본 일이 없어. 그것을 역설하며 단순한 민주사 집 하인의 찬동을 어렵지 않게 열었다. 그렇지, 아저씨 돈 계산은 확실하지. 창수는 비애와 애원과 원망과 그런 감정이 뒤범벅을 한 눈을 들어서 얼마 동안 가게 주인의 얼굴만 바라보았는데 아무런 보람이 있을 턱이 없지. 하는 수 없이 약국까지 왔는데 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를 않아. 담에 가서 시름 없이 몸을 기대니까 이제가 억울해서 눈물만 나는 거지. 고생돼도 좋다고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서울만 보내달라고 조르고 졸랐던 자기가 자꾸 뉘우쳐졌습니다. 내가 이 싫어하려고 서울을 집에 가고 싶은데. 31번 울어봐야 소용이 없죠.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쉼표를 엄청 사용해요. 진짜 그런가? 여기 볼까요? 오, 뭐뭐하다고 엄청 쉼표 많이 있죠. 긴 문장을 여러 대상을 서술합니다. 맞고 구체적인 소재, 시대적 배경, 전차 있었죠? 그 담배 이름도 있었고 옛날에 담배 이름 중에 시나브로가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시나브로? 전차에 있었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담배 이름이 그거야. 죽으란 얘기지. 티 안 나게. 공간의 변화에 따른 장면 전환을 통해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쵸? 이 공간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 공간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특정한 인물 시각, 얼라의 시각을 중심으로 내면의식 보여주고요. 정답은 5번이네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의 발생과 해소 과정을 보여줍니다. 갈등이 발생한 거는 있어. 근데 해소되지 않았지. 이렇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정말 눈 뜨고 코 베인 것 같아. 그때는 가가지고 아저씨 뭐예요 이거 900원 줘야 되는데 50원짜리 2개 있었는데 아저씨 800원 밖에 안 돼. 아 짜증나. 빨리 50원 빨리 100원 더 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미쳤나 싶으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었으니까 50원만 받을게. 50원만 더 줘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야비하죠. 30년대 서울 청계천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도시인의 인정이 메마른 세태와 도시에 대한 비판의식을 그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문학사적으로 당대의 일상생활의 풍속을 면밀히 조사 탐구하는 고현학이라는 창작 방법론에 의거한 소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현학이라는 말은 이 소설에서 엄청 잘 써주고 그 다음에 소설가 구구시의 일위를 내도 고현학이라는 말 써줘도 돼요. 평소 노트를 가지고 다니며 자신이 관찰한 도시 풍경, 시정의 상황을 기록하고 구현할 때 영화적 기법을 활용합니다. 영화적 기법? 특히 카메라 아이 기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눈에 비친 풍경을 시선의 이동에 따라 다양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느낌은 이거지. 소설자가 주인공 뒤에 이렇게 등에 붙어서 걔가 보는 거 같이 보고 있는 거지. 1번 창수가 행길 한복판 달리는 전차와 거기에서의 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장면. 화면에 이렇게 마치 영화로 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해서 등장인물이 이렇게 있고 주변 환경을 뺑 하면서 돌려보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카메라가 이렇게 도는 거지. 카메라 아이 기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눈에 비친 풍경을 제시합니다. 괜찮아? 종로 내거리 화신상의 웅장하고 큰 외관, 청계천변에 반찬가게가 배다리 위에 있었음, 평소 작가가 관찰한 도시의 풍경을 작품에 구현합니다. 우리나라 지명에 배다리 엄청 많이 있는데 말 그대로 배로 만든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 근처에 강이나 이런 게 있어. 주인 영감이 구장 영감도 태우지 못하는 피존을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다. 부자인 것 같다. 주인 영감 하는 일이 뭔데요? 장사꾼이지. 서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경제력이 시골 사람 구장, 이장님보다 더 우월한 상황. 괜찮아. 반찬가게 주인이 창수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여태까지 난 계산이 틀려본 적이 없어! 꺼져! 도시인들의 인정 메마른 세태. 5번 창수가 10전짜리 동전을 돌려받지 못하고 약국 문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어. 도시에 대한 희망을 잃고 도시 풍속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떠도는 것? 아니죠. 아직까지는 얘는 단순히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사고 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지 그냥 걱정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틀린 건 5번. 32, 33번 1분 30초 드릴게요.
네, 다 불러드릴게. 32에 1, 33에 4번. 확인하실 거 있을까? 오케이. 일단 정지.